우리 공화당 4월 29일 목요일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천만인 무재석 방범부 총괄본부장 연석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위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충북선열 및 호국영령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서 희생당하신 5인의 묵념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회의는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는 다들 잘 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4월 29일 4월 달 마지막 최고위원회의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직장, 천만인 무재석 방범부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491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문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신변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야말로 옥중에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저렇게 답답하게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할까? 조금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더 힘이 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힘들게 옥중 침묵투쟁을 하시는 것은 이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끝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본인이 억울하게 거짓 탄핵 이 촛불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권력이 찬탈되고 감옥에 계시는 상황이지만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 진실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속았던 국민들이 또 진보라는 이 거짓에 탈을 쓰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에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민낯을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이제 다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반공의 프레임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 대한민국 가장 우방인 미국이 벌써 그 반중 블록을 구성을 하고 그 반중 블록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그런 국제 질서에 같이 발맞추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미래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은 우리 건국 이후의 역사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같이 정말 무능하고 책임하고 또 국민과 동떨어진 내로남불식 이러한 체제 침탈,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자유시장 경제 침탈, 역사 뒤바꾸기 한마디로 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4년을 끌어온 거예요. 그 짓은 오래가지 못하듯이 촛불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그들의 공정과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서서히 대한민국의 위기를 느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면은 다음에 만약에 좌파들 다시 집권하면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제는 반미를 넘어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사회주의 연방으로 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 것을 우려하고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을 깨친 겁니다. 아직도 보수정당, 어떨 때는 보수라고 했다, 어떨 때는 중도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겠죠. 자신들이 했는 그 탄핵 배신 행위가 역사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는 입장에서 요즘 얘기하는 김무성이나 유승민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막판까지 이제 자기들의 그 두려움의 행태를 내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배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 자유파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같이 대통령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김무성, 유승민 아니겠어요?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야 김무성, 유승민만 듣고 뭐 조수준이나 이준석이나 뭐 김재섭, 김웅 같은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어린애들이에요. 탄핵에 대해서 국회 탄핵소추안 하나 안 읽어봤을 거예요. 조영태 녹취록이나 헌재 재판 기록이나 그 다음에 우리 우파 국민들의 보통 상식적으로 읽어보고 봤던 그런 내용들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언론 찌라시 가지고 4년을 지금 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 탄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정치인은 그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지금 김무성 계엄령 운운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후폭풍,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에 대한 그러한 후폭풍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팔아넘겼듯이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 탄핵을 자기들의 배신을 듣기 위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찬탈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의 배신, 자기들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그러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영환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이나 뇌물죄로 엮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탄핵, 불법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파 일부 국민들하고 또 탄핵을 그냥 듣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하는 그렇게 완전히 양분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좌파와 똑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지금까지 4년간 투쟁했던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확장성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정당에 지금 정의당은 벌써 우리 창당이 한 5배, 6배 정도 될걸요. 시간적으로. 근데 우리 공화당 당원 숫자 책임당원도 우리만큼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서명대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가는 길은 뭔가 그것은 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2017년 3월 1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3월 1일 날 우리 공화당 같은 소위 말하는 정신이 똑바로 박혀가 있는 우파 정당이 있었으면 또 그 수백만의 태극기 외국 동지들이 나왔을 때 리더를 제대로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또 제2의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서서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트레이닝을 우리는 4년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절대 지난번 3월 1일 같이 흐지부지 3월 10일 같이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4년간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그 온양 집회에서 집회 변화된 행태도 보였고, 청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온양 아산 시민들이 굉장히 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그 충남도당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어제는 그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기해서 476주년 탄신제에 충남도당의 박상무 위원장을 비롯해서 충남도당 관계자들이 현충사를 방문해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을 도저히 더 이상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독자들은 국민의힘을 욕하다가도 대안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위대한 역사에, 대한민국 위난의 역사에 이순신 장군이나 유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역사에 대해 우리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생긴 민초정당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그 창당 과정부터 운영 과정에서 미수관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으로 따지면 순수한 면들이 있는 거죠. 이 정당을 이제는 이념화하고 진짜 자유파의 이념 정당으로 자리 잡고 구국 체제 수호, 역사 수호 정당으로 그런 많은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전체 회의라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올리는 것은, 아무튼 이번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소위 번거지라는 창원 집회를 우리가 매년 이 근로자의 날을 했고, 어김없이 그날은 민주노총과 부딪힙니다. 행진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창원 집회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이 소위 말하는 잘못된 폐석을 폐지해야 된다. 민주노총의 고용세서 문제라든지 노조 중심의 사고, 성과급 폐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불법 부당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을 빌어서 근로자가 노동자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은 노사 상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조에다가 힘을 실어서 나라가 노조 천국을 만들면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중산층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길을 좌파 남미나 여러 나라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민주노총의 이 오만함, 또 독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창원 집회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확실한 폐습에 대한 폐지와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겁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있어서 5.18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들은 자기들의 속내를 이제 다 냅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법을 통과시키는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고,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한 것은 기본적인 상임위원장을 저들한테 다 넘겼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정무위에서 5.18 소위 말하는 가족 5.18 유공자의 직계가 아닌 직접적인 유공자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형제 자매들까지도 5.18 회원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상임위원장 안 맡으니까 편하겠죠. 뭐 부딪혀가지고 실패하고 요거동 먹는 것보다 편하지만은 이런 문제를 상임위원장이 있으면은 상정을 못합니다. 법안 자체를. 그것을 다 내팽개쳤잖아요. 악법을 막아야 될 야당이 악법을 막지 못한 길을 다 열어줘 버린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고스란히 당하는 것은 국민이 당하고, 소위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아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법 통과가 되면은 정말 5.18 유공자 세상 됩니다. 지금 5.18 유공자 명단 공개도 하지 않죠. 유공자, 가유공자 명단 공개도 안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요, 이제 4.3부터 여순 등등등 전부 다 이제 유공자, 좌파,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란까지도 유공자 신청을 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의 죄입니까? 그걸 막아야 될 야당이 방기하고 상임위원장 다 내팽개치고 저끼리 골프나 치러 다니고 저끼리 수지나 먹으러 다니면 되겠어요? 부정부패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 좌파하고 싸우더라도, 좌파 독재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자들하고 싸우더라도 올바른 정신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시위해서 운 좋게 이기면 이기고, 뭐 자기 노력 안 해서 지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소위 말하는 오른쪽에 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부터 빨리 해체시키고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 만들어 놔봐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하고 타협해가지고 대강 그쪽에서 너가 대통령 되면 대강 개헌해가지고 연방제로 사회주의 이원집 정부제나 내각제 더 나와서 연방제로 그냥 슬슬슬슬 넘어가고 자기 한평생 잘 살자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되면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다 죽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중앙당직자나 충북 도당, 또 세종시 당원들, 중앙당 공사단기 세종시에 가서 당원 모집 활동을 2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1072명 당원을 확보해서 세종시 창당에 기초는 마련했습니다. 명단 하나하나 다시 다 점검을 해서 천안 300~400명까지 준비를 해서 지금 뭐 코로나 중국 폐렴 전국에서 창당식을 가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적당한 시기에 창당을 해야 됩니다. 할 생각입니다. 창원 집회
제가 조금 전에 민주노총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황운하 대법원 판결 보셨죠? 김경수도 그런 판결 납니다. 김경수도 이제 법에 잡혀라는 거 없어요. 국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들은 이재명한테 절대 못 주고, 왜? 이 70년의 좌파의 이 양대 산맥에서 이재명한테 준 한쪽이 소위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쪽이 무너집니다. 그럼 결국은 친문 세력한테 줘야 되는데 뛰어노니까 뜨질 않아요. 이제 뭐 정세균도 뭐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뛰어만 뜨는데 아무튼 지역적으로 문재인 퇴임 이후에 확실하게 자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대법원에서 바로 황운하고 똑같은 판결 내립니다. 그리고 김경수가 대권 후보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이거는 드루킹의 주범이죠, 주범. 드루킹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는데 드루킹 킹크랩을 이용해가지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런 판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창원 집회의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게 김경수 구속이라는 대문제를 가지고 이번 창원 집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김경수 구속 문제 하고 민노총 폐지 이런 부분들 이제 중요한 집회가 창원 집회입니다. 아무튼 창원 집회는 영남권에서 좀 분투해야 됩니다. 지금 노력에 배를 해서 경남에서 오랜만에 집회를 하니까 부산, 경북, 대구, 울산 여기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하고 또 뭐 서울 경기 쪽은 워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아무튼 이번 창원 집회의 의의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창원 집회에 대해서 비공개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시 지난번 재보궐선거 민의도 이제 다 팽개치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탄핵을 정당화시키면서 세몰이를 하고 있는 그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노선 수정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고 우리가 지금 극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일성주의자들이 주축인 그 정당 옆에서 중도 정당도 아니죠. 좌파 중도 좌파 정당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부역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도저히 반성한다든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노선을 수정할 기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대한 그런 큰 앞으로 함성이 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 100일 연설을 하셨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미국의 노선을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교 노선이 얼마나 압박자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이 정도까지 왔다. 특히 어제도 보도됐습니다만은 그 성주 사드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물자들 드린다고 잠시 트럭 수십 대 간 모양인데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성능 개량하는데 그 장비 문제라든지 또 환경영향 평가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있고 눈속임으로 그냥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인데 본질적인 건 하나도 안 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이 전략사령부를 지금 역할을 감하면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앞으로 핵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노선을 취하는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노비를 하고 뭐 다 죽은 불알만지기식 그 의장평화 노선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을 운운하고 뭐 아무런 끼어들 구멍이 없다는 것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아마 백신 확보 외교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아마 엄청난 실패를 보면 이러한 노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당이 지금 국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강경 투정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그런 국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집회할 때마다 배려를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요새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 김우성 씨가 한 이야기를 보고 많은 당원 동지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기사인가? 그래서 또 옛날 얘기가 다시 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이야기더라고요. 김우성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승부를 건 겁니다.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제 박근혜 나와봤자 힘 못 쓴다 라는 전제하에 한번 시원하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꺾는 모습을 자기네들끼리 이제 연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네들이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사실 우리 당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을 설득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한정당으로서 투쟁을 넘어 신뢰를 줄 수 있는 단계까지를 가는 데까지가 성공을 한다면 국민의힘 같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 정당은 다중질환에 빠져서 스스로 해체가 될 거고 22대 총선에서는 이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지역 비하 발언이 될까봐 말을 안 하겠지만 조수진, 김웅 같은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비례대표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역이 약간 문제가 있다면 이념이나 정체성이라도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리고 공천을 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천이 얼마나 무리했었고 오만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제 했지 않나요? 이제 미국이 얀센 백신을 동아시아의 아시아 지역에 1억 회분을 뿌리고 쿼드 국가들에게는 우선 백신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백신 외교고 각 강대국들이 벌이는 백신 전쟁입니다. 항상 그렇듯 공산권 국가들이 선두를 치고 나갑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각자의 백신들, 지노백이라든지 스푸트니크 V를 통해서 많은 지역들을 점령을 했죠. 동유럽, 아프리카, 심지어는 중남미 지역까지, 미국 코 바로 아래에 있는 멕시코까지도 지노백을 수입해서 쓰고 있고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국가인 브라질 역시 지노백을 실제로 지금도 맞추고 있고 자국의 공장을 더욱더 확대해서 중남미 지역에서의 문재인이 바라고 있는 백신 허브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지난 26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죠. 이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뒷전이 된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사람들이 쓰러져 간다고 자국에 있는 백신을 빼다가 북한에 줄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나라도, 중국도 북한에다가 자국 백신이 모자랄 때 주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행동인 거고, 어느 국가나 그렇게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야지를 놓는 거는 정말로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이네들은 70년대, 80년대 사상, 주체 사상, 자력갱생, 제3국가론에서 단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시대가 낳은 괴물들이에요. 김우란 씨 이름을 처음 듣고 에이 설마 그냥 노란 꽃이 이뻐서 지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부모가 누구고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러시아가 미국에 어떻게 침투했나를 보면 자식을 거기서 나서 자식을 세뇌 교육을 시켜서 미국 사회, 언론, 저널리스트나 또는 과학자, 대학 교수 등지에 침투해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우란 씨가 대한민국에서 했던 행동이 정확히 그겁니다. 백신이 필요할 때 백신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자력갱생해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 된다. 거리 두기도 1년, 2년은 성공을 합니다. 원래 자력갱생이 한 3, 4년은 먹혀요. 근데 그 이상은 못 버티고 무너집니다. 리더가 없이 어떤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약속이 없이 국민에게 계속해서 의무만을 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반항하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당장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추적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잠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좀 편하게 그 그림을, 유럽의 상황입니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국가,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나이 제한 없이 접종을 하는 국가, 나이 제한을 하는 국가를 딱 나눴습니다. 이 빨간색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서유럽. 그리고 오른쪽? 네,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나이 제한 없이 맞고 있는 국가들. 정말 현실이, 국제의 현실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딱 반으로 나눠서 부유한 국가는 나라 제한을 해서 맞추고, 그리고 웬만하면 안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현재는. 왼쪽에 돈이 없는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물량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맞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속에 속해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에 속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미국이죠. 위에가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인도 백신을 허가는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노란색이 인도 백신을 허가를 한 거고, 빨간색이 역시 중국이죠. 중국하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중국 백신을 허가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두 개를 동시에 다 허가한 국가들입니다. 여기 비어있는 서유럽 국가들을 빼고 나면은 러시아하고 가까운 곳, 여기 표에는 안 나와있지만 러시아하고 가까운 곳에서는 러시아 백신 위주로 보급이 되어 있고, 중국이 1대1로에 필요했던 국가들에게는 자기 나라 백신을 공짜로 주고 아니면은 물물교환 형태로 해서 백신들을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크게 보면 4가지죠. 가격, 그리고 물량, 안전성, 효과입니다. 이 4가지를 가장 만족하는 백신은 잘 사는 나라들, 국가가 힘이 있는 국가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맞았고, 호주가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이 6월달까지 상당량의 물량을 화이자로부터 구매를 하기로 확정이 됐고, 우리나라는
2천만 회분을 들여온다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우리 팔에 맞기 전까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가 들어와서 뭐 운동장이 됐던 병원이 됐던 우리가 맞기 전까지는 누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백신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논란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군인들하고 경찰들한테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한테 맞췄더니 맞춘 날 바로 또 한 명이 병원을 실려가고 이게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가 체코나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나라가 1차적으로 되고 이 정권 위에 사람들이 몇 년 더 집권을 한다면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북한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감비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우리가 길이 옳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이 틀리지가 않았고 이런 백신이라고 하는 중국 폐렴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들이 실정들, 이네들이 얼마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국가를 운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셨을 때 또 역시 본인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지금 우리 공화당 텐트가 쳐져 있고 오늘 또 기자회견도 다녀왔습니다. 참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얼굴 보이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일을 하는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또 경찰들의 과도한 보호 행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의힘 해체라는 그 깃발을 들었으면 반드시 결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체돼야 된다는 건 많이 공감은 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왜 해체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민을 해보다가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행동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울 줄 모르기 때문에 지킬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가치,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 국민의 삶까지 다 버려버린 자들이 바로 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자들을 해체시켜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길을 우리 공화당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체돼야 되는 이유 두 번째, 비겁한 정당입니다. 이 자들은 이념이 없습니다. 뜻이 없고 비전이 없고 정책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자신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내세울 명함이 없는 겁니다. 딱 단적인 예로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여러분들 요새 많이 세계와 더불어라는 김일성의 자서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더불어라는 그 말 자체가 함께라는 표현이겠지만 김일성과 함께 간다는 자신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의 이름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 그리고 자신들의 색깔, 방향성이 드러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국민들이 나아가는 길에 자신들은 그대로 편승해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라는 공동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분명하게 무슨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고 공화주의라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 방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 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않습니다. 딱 조선시대 봉건지 거기 시대주의 그때쯤에 딱 귀족들의 정석 하지만 민주주의를 따라하는 척하는 이 시대에
버전에 맞는 귀족주의 정치의 권위주의 정치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도태되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보수주의는 좀 딱딱하고 혹은 이제 유연하지 못해서 오해할지 모른지언정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이 사람들의 말이 맞구나. 삶의 깊이가 있고 사상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이 결국에 삶의 지혜가 담겨있구나 라는 딱 대한민국의 아버지상의 모습이 사실 보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버려버렸죠. 나쁜 것만 배워서 프레임 전쟁하기 좋아하는 좌파들의 나쁜 모습, 말만 하는 모습만 그대로 배운 게 지금의 이준석, 조수진 같은 적자들입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모습은 또 배우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들,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 정치에서 완전히 축출해야 될 놈들, 대한민국의 우리공화당이 지금 가고 있는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치인개혁, 이 모든 것을 국민의힘 해체로부터 첫 단추가 시작되고 사실은 마지막도 그거와 같이 기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공화당이 이 길을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모두 더 의식을 가져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다 뉴스 보셔서 아실 테지만 문재인 씨가 드디어 정신줄을 좀 진짜로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을 고소하는 것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3년 전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년이 비판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3년 동안 경찰 조사 끝에 이제 기소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라고 합니다. 고소가 있어야만이, 그게 당사자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위임한 변호사거나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런데 이 당사자 질문이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받는 내도록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아리송한 말들을 던지면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었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작년이죠. 작년에 한 교회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이 30대 청년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7년 2월입니다. 이때는 탄핵되기 전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린치를 가했습니까? 아마 그건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30대 청년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썩어 빠진 386 세대들, 운동권 세대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전부 금배지 달고 있는데, 이 순수한 청년의 비판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대통령의 정신연령의 수준이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표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이번에는 국민이 문재인을 고발한 경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이 되고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청와대에서 5인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참석 대상자가 최재성 전 정무장관, 윤창열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으로 그 참석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5인입니다. 회의를 전후해서 한 식사 자리는 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정말 좀스럽습니다.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국민의 역으로 고발을 당할 정도로 이 방역 독재로 국민들을 올가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4인 이상 식사도 못해, 9시 이후에 밥도 못 먹어, 운동을 할 때 샤워도 못해, 명절에는 집에도 못 가, 이렇게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자기들은 청와대 그 구중궁궐 안에서 술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본의 말이 더 웃겨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공무원들은 피해갔느냐 이제 뭐 그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비난 여론이 커지자 중대본에서는 자 5월 2일까지 특별광역관리 주간으로 만들어서 공공부문에서도 4인이라 하더라도 식사는 안 되는 걸로 그냥 아예 식사가 안 되는 걸로 부랴부랴 그렇게 내놨는데 이런 온발의 뭐 줍누기식 보여주기식 이런 또 명령들이 더 공분을 차는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을 고발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고 정말 요지경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 들어옴으로써 대한민국이 끝없이 추락하는 그 과정 안에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정상화 저희는 더 멀리 나아가는 것도 과욕입니다. 정말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공화당이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서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권력이 움직이는 시기에 또다시 무리를 지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사실 지난 4년 동안 이런 좌파 정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국민들 속에서 서서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적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반전을 기대하는 자유우파의 가짜 자유우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 침몰 과정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언제 키를 잡고 중심을 잡고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게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은 그간의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확고한 신념과 자세를 가지고 투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 사무총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국내 국제적인 한반도 두사 정세를 좀 본다면 문재인 정권이 개인적 현상을 가속화시킬 텐데 그 성격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저항을 할 것 같고 또 이제 권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투를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이제 바이든이 지금 선거에서 상당히 어렵게 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중국 문제든지 강수를 쓰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인기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든 북한이든 대한해협이든 이제 상당히 강수를 하면서 중국과 대결의 전선을 벌려야 미국 내에서 통합이라든가 자기 인기 위상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화약고가 한반도냐 대만이냐 중동 지역이냐 그 지역이 이제 어디서 빵꾸가 나느냐 불똥이 터지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계속 그 양단에 걸치기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볼 때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을 교체를 했을 때에 대한 세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뭐 약을 쓰든가 허허허 하다가 뭐 FTA 뭐 무기 팔아주고 하니까 뭐 허허허 하다가 니나노 하다가 김정은 만나고 뷰티 빌런터 해가지고 선거를 결국 망치는 그런 그 행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오바마 때 부통령을 8년을 했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서 트럼프보다는 굉장히 노련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이렇게 대중정책, 미국의 대중정책을 한반도 정책을 소홀히 했다가는 상당히 큰 거 다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대만이라든가 일본에 미국은 굉장한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은 더 추락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풀어준다고 해가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두 새로운 오 시장하고 박 시장이 정한한테 회동해가지고 모양새로 풀어주시오, 참여해 주시오 하면서 약간 짜고 친 건데 그렇게 해서 여론을 해보자 해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지만 아마 친문 세력에 의해서 브로케이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풀어주면은 골치 아프게 반문연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이 가통연구회가 풀어줬을 때 그 이후 생각하면 야당이 총폐합하면서 통일조선이 구축되면 이거 뒷감당 못합니다. 해서 내부적으로 이거 아마 풀어주는 것을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그럼 결국은 미국에서 문재인 씨가 미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가게 돼서 바이든과의 협상이 그럭저럭 막 스무스하게 통과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은 오히려 8.15 이후에 8.15 이전에 풀어주는 그런 수순을 걸겠지만은 이것도 지금 나오는 거니까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중대한 종속 변수로 박근혜 대통령의 풀어주는 데 때라 종속 변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당이 좀 더 활력을 가지려면은 자체적인 그 확장성과 추동성과 그런 것을 동시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0만 명 돼야 국민당 정당 지도자가 3%가 돼요. 그 3%가 되면은 이걸 제3후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려면 5년 10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 지금 박 시장과 오 시장이 당선되니까 지금 김종인 씨가 내가 한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사람 만나면서 이제 간떠보기 식으로 원희룡도 만나고 이것저것 만나면서 아마 다시 이제 완장하면 차볼까 또 이렇게 또 행동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 김종인 씨가 탄핵 세력에게 얹혀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좋아할 게 아니고 김무성 중심으로 하는 찬탁 세력 그룹핑과 그 우연한 해도로 해가지고 김종인을 얹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 있는 권력을 상실한 반탁 세력이죠. 반탁 세력이 길거리에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합 집산을 해가지고 친탁 반탁 때 지금 상당히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총대 메고 초선인 조수지라든가 윤석 이런 사람들이 한바탕 이제 빡치기를 하면서 이제 반탁 세력에 대한 하나의 전초전이랄까 어떤 지금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조선일보라든가 조정동이라든가 이런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찬탁 세력들이 여기서 권력을 놓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니까 굉장한 저항이 이제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룹핑보다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문연대의 그 세력들하고 거기에서 친탁 대개운 세력이 아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핑이 있죠. 그 두 그룹 있고 또 밖에서는 찬탁 김무성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 김종인 세력들이 또 윤석열과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막 찬탄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브리핑을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해전모여서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퇴그 집회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안 되겠다 역사를 다시 바로 세야 된다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을 옳은 길로 정의전쟁을 가려면 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크게 네 그룹으로 이렇게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 정세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군도 마찬가지지만 말하자면 뭐저 대규모 세력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는다 했을 때 문재인의 후속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완전히 주사파 4번 타자가 왔을 때 말하자면 야구로 보면 1루, 2루, 3루에 지금 3루 가 있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3루 타치고 3루 갔는데 4루라이가 홈스테이를 가는 거는 그건 결국 이제 고려 연방제로 간다는 건데 이 연방제라든가 다단계 공산화에 완결할 수 있는 홈런 타자 4번 타자를 내세울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건 이재명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재명은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결국 내부에서는 저 경기도지사하고 대규모 주사파 세력들하고 거기서 상당히 지금 권력 투쟁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밖으로는 윤석열이라든가 또는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카드로 내각제 개헌 또 고물이죠. 내각제 하면 안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양산도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양산이 지금 구치소 만들어가지고 그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후 보장을 위해서 4년제 중립이든지 내각제든지 그렇게 하려면 몇 명 한 3명이나 5명 숫자가 지금 부족한데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느냐 아니면은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4년 중립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미끼밥을 던지느냐 굉장히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참모들이 고민을 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작업이 아마 5, 6, 7, 8월까지 한 석 달간 계속 아마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8월까지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국군이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처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런 그 교섭이라든가 디플로마시라든가 정보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글로벌하게 우리 방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소통하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끼리 서명대 해야죠. 그 100만 명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년 10년 걸립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그 투쟁을 알리고 또 우리의 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도 해서 이번에 미국에 청문회 가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도 대사, 보로의 근사인데 하여튼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3.1운동 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전 글로벌하게 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어려운 점을 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모 대사가 미국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타임즈 났어요. 내로남불을 해가지고 이 문재인 문재인 문제가 많다. 주사파 문제가 많다. 응? 뭐 아버지 이야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야기, 부친 이야기. 그러면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각자 역량에 따라서 이 지구적인 상대에서 지구촌에서 자유진영을 상대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 좀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이 자유진영 속에서의 자생한 이런 그 침공, 용공에 지금 앞장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무너지면은 이런 교수가 그러세요.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자유진영의 그 자유의 꽃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면 남미라든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저희 제3으로도 문을 열겠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활용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손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중앙당직자 분들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두 분은 비공개 때 하시겠다니까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진성선님 앞으로 좀 앉으시죠. 저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앉으세요. 네.
저기 여성위원장 대표도 한 말씀 하세요. 저 다 시킬 테니까. 김정근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저 일어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뒷줄은 안 보여요. 우리가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로서는 이제 시장 바구니 들고 그 대표님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우리 여성 당원들이 그 서로 그 시장 바구니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근처에는 우리 공화당 그 로고도 안 붙이고 했는데 지금 로고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또 서로 물결로 한번 우리 집회 때마다 그 넘치도록 해보고 싶고요. 앞으로는 관림을 잘 살아가지고 우리 공화당에서 다시는 우리 우파 지도자를 잊지 않는 뒷걸음이 되도록 우리 여성들이 단단히 뭉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황중래 보훈위원장님 뭐 말씀 없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럼 패스할까요? 네. 말씀하시고 마이크 넘어갈 때 말씀하시고 마이크 찍어야죠. 이원동 문화예술인데 안 서셔도 됩니다. 네. 뒤에는 안 보여서 그랬어요. 네, 반갑습니다. 5월 1일 집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건대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산업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우리 공화당이 그 민노총의 전진기지인 그 창원에서 집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 대단한 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회의에 오기 전에 이런저런 동지들과 통화하고 연락을 받고 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 아마 집회 참여 인원이 좀 저조할 것 같다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지도부에서는 그 동지들의 그 집회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그 민노총과 우리 공화당은 그 사생결판을 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뭐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는 많이 모이고 민노총의 소굴인 창원에서는 몇몇이 이렇게 투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수칙에 의해서 99명의 집회라고 하지만 99명은 그 별동네처럼 집회 주최 그 라인이 되고 나머지 동지들은 집회에 이렇게 주최 라인이 되는 동지들을 응원하러 오십시오. 99명만 한다고 우리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선 기독교대책위원장님. 오늘 기독교 무슨 모임 있는 거 좀 말씀하시죠. 네, 애국을 4, 5년 하면서 많은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오후 5시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상견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들을 지역적으로 조직적으로 짜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오늘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또 하시는 모든 우리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수 캐톨릭 대책위원장님. 앉아서 했지. 네, 김찬수 캐톨릭 세례명이
김찬수 알렉산델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지금 현재 캐톨릭 한국 천주교의 지금 내분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부인 사제들은 전부 좌편향된 사제들로 지금 파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성 사제들은 눈치만 보고 지금 웅크린 자세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제들이 지금 현재 좌편향적인 국가적인 반국가적인 편향된 시각 또 비행 등 여러 가지를 아주 규탄하는 신도들도 지금 현재 4년 전하고는 달리 지금 현재 서로가 충돌 현상이 벌어져서 의견 충돌 현상이 벌어져서 상당히 부끄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그러니까 4년도 또 됩니다. 2012년 13년 되니까 그때부터 이러한 그 캐톨릭의 문제를 신앙 중심과 나라 사랑 중심으로 그 의견을 신자들이 또 국민들이 나갈 한 가지로 뭉쳐지면 된다는 그런 일념에 전국의 그 교구별로다가 조직을 맡아서 전국 조직을 완성을 한 그런 과거의 일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양분돼서 지금 현재 의롭게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상충되어서 지금 그것도 좀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남아있는데 저는 4년 전에 개인 사정으로 잠깐 쉬었다가 지금 다시 나서서 그것을 뒤에서 다시 원래의 초대 창립 정신에 걸맞게 지금 현재 좀 충고도 하고 저 뒷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지만은 이분들이 전부 다 보수 우파적인 그런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고 특히 제일 가까운 지금 현재 비전 정당이라든지 또는 프레시전 정당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정당이 어디냐면 우리 공화당 편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좀 하나하나 전부 다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 집약적으로 앞으로 우리 공화당에 주장하는 바를 그들이 인식하고 함께 한국 천주교 신앙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바대로 거두겠지만은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수 우리 장애인 대책 위원장. 지난 5년 전 집회 때 저희 우리 공화당에 많은 장애인들이 오셨어요. 제가 서울 집회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분들이어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시흥시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시흥에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온양온천하고 시흥하고 이제 지하철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오시기가 좀 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온양온천 집회 때 많이 참여해주신 장애인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5월 1일날 집회도 비록 그동안은 이제 서울 집회나 다른 집회에서 멀어서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집회가 있다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같이 투쟁해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순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불교 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 5월달이 지금 스카탄신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때 말씀드렸던 불교 대책위원회 그 조직과 그다음에 그 소임에 대한 역할을 구상을 하고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5월달 안에는 불교 대책위원회 그 조직을 만들고 그런 그 각각 소임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내 그리고 우파 국민들 중에서 불사를 혁신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공화당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5월 18일이 스카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19일.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기해서 각 큰 사찰마다 많은 시도들이 가시고 또 뭐 작은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공화당에도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이제 김수정 윤리위원장님도 모 사찰에 신도회장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 불교대책위원회도 각 사찰에 신도회장분들도 우리 공화당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좀 모임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날 우리가 집회가 아니고 서명대도 대형 사찰 부근에 거기 이제 스카탄신일 기념하는 신도들한테 지장되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해서 사찰 주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5월 1일 날이 우리가 경남도당에 조금 그 시기적으로 좀 지난주하고 또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5월 1일은 우리가 거의 뭐 매년 창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민노총 폐석, 철폐, 해체, 또 김경수 구속 뭐 등등 경남의 큰 이슈들이 많고 또 경남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부패 혹은 땅 투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직접 현장에 가서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저희들이 매월 마지막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다음 달 집회에 대한 계략적인 이렇게 순서를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께서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15일 날을 경북을 잡은 것은 아무튼 한상수 최고께서 건의를 하셨어요. 5.16 혁명이 저들이 촛불 쿠데타를 이룬 혁명이라고 저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5.16 혁명을 기리고 5.16 혁명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고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성공한 혁명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당당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5월 16일이 5.16 혁명의 기념일이라서 그 전날 5월 15일 날 오전에 금이 생가 상무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간단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안동을 우리 저희들이 안 가서 안동에서 지금 도청 소재지도 안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동에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9일은 아무튼 5월 중에 순서로 강원도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강원도에 요즘 뭐 차이나타운이 코롱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뭐 이런 정도지, 아직 벌써 뭐 저 사업을 중단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저도 대구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있는 사람이라서 MOU를 체결하고, 그들은 인민일보의 자본, 인민일보가 우리나라 신문사하고 다릅니다. 저기는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중국의 이 본거지로 만들려는 1대1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이나타운 건설이거든요. 이게 뭐 좌파 시장, 좌파 군수들이, 도지사들이 나오니까 지방단체들도, 자치단체들도 뭐 군수는 군수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난리들입니다. 그러게 이제 또 포천에서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지난 제가 최고위원 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아무튼 빨리 쿼드에 가입해라. 이 쿼드에 밀리면은 우리 공화당 이제 중국에 속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두 번째는 단임의 문재인이가 한미동맹을 깨고 중국의 이 사회주의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합의 과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이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얘기했던 자유파 블록, 소위 미국, 한국을 중심 한국 동부에서요, 동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자유협업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하고 연대를,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세력들하고 연대를 해서 자유우파 체제 블록 구성을 해야 된다. 지금 뭐 꿈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공산당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도 우리가 이제 파헤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국 지금 사드 반대하고 있는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정 간섭입니다. 사드보다 거의 100배 더 큰 통풍이라는 것을 건강성에 배치해놓고, 그들은 일본까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사드를 가지고 일본, 중국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 권한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중국 관련해서 지금 공자학원은 전면적인 전 세계 폐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처음에 환영하다가 아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1대1로 정책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공자학원 폐지,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등등 우리 공화당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대 쿼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그 한미동맹을 깨는 신중 행각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이고, 저도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 대단히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반중 인사로 지킨 것 같아요. 제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오면은 시진핑한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도 많잖아요. 6.25 이 중공군 개입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또 보상도 해야 된다. 중국 표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중국 표적 문제가 중국에서 발언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도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사드 문제 발생했을 때 기업들 압박하고 내정 간섭하고 기업들 경영을 못하게 했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 지금 그 탈북자에 대한 송환 문제, 뭐 그건 비인권적인 문제 아닙니까? 반인권적인 문제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진핑이 또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대한민국을 거의 자기 속국 비슷하게 얘기하는 그런 막말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방안을 해가지고 한다. 우리 공화당 가만히 있으면 우리 공화당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면적인 시진핑 방안 반대 투쟁 또 전면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예요, 사실은. 지금 겁 많아가지고 국민의힘 지금 그 홍콩 자유화 운동에 대해서도 다 입 닫고 한마디 안 해요. 중국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확실한 노선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반중 노선이 정해진 거잖아요. 문재인이가 무슨 자격으로 한미동맹을 깨고 한중동맹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후보 때 얘기했던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후보 때 벌써 그 사람은 한반도를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드는데 그게 사회주의 연방제, 중국을 종주국으로 한 사회주의 연방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이미 4년 전에 그것을 얘기를 했고 그 노선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들이 좀 솔직히 말해서 야당 같지 않은 야당 하나 갖다 놓고 말이야. 없었으면은 아마 우리 공화당이 지금의 야당의 역할을 했으면은 아마 완전히 달라졌을걸요. 저렇게 마음대로 잘하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얘기는 우리 공화당이 별로 좋지 않다. 이래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강원 집회가 29일 날 저희들이 오늘 비공개 때 여러 가지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6월 달은 6월 12일 날 대구 집회가 예상이 되어 있고 6월 25일 6.25 6월 25일 때는 우리가 울릉도 갔을 때 같이 제주도 백령도를 가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6.25를 기해서 백령도를 갈 생각입니다. 6월 25일 가서 26, 27일 날 오는 걸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게 우리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도 있고 하지만은 당이 이렇게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괄적인 것은 원래 월 초에 집회에 대한 최고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5월 1일 날이 바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5월 1일 전체적인 5월달 전체적인 집회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좀 더 우리가 비공개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 회의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요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략회의가 매주 월요일 날 사무총장이 주재로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우선 태극기 집회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온양 온천 집회에서 조그만 변화를 했지만은 좀 더 큰 시각에서 태극기 집회의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좀 변화하는 게 좋겠다. 아무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연사들의 주제에 맞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박대호 최고 같은 경우는 외교 이제 안보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같은 얘기들이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각 연사들이 그래 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 분야의 전문이 돼야 되고 청년은 청년의 목소리 또 자영이나 여성은 여성의 목소리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호 최고가 하고 있는 이 백신 문제를 꺼내는 순간에 문재인 정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가 저질러 놓은 게 말을 워낙 많이 저질러 놔가지고 얘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백신 비하가 이제 다음에 엄청난 이 법적 문제가 될 거다. 지금 아까 이성우 최고 말대로 지금 미국은 독립기념일 7월이죠. 그때 종식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국은 다음 달 되면은 이번 5월달 되면은 거의 마스크 푼다는 거예요. 야외에서는. 이스라엘은 벌써 시작을 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10대 강국, 우리 뭐 경제적으로도 13대 뭐 적이라고 이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참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뭐 분명히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고 여기 피해보는 국민들의 삶의 억압, 통제 뭐 이런 부분을 따지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 반역입니다. 반역. 그들이 뭐 아무리 백신 말로 뭐 2천만 분, 몇천만 명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리 해도요. 원래까지는 이게 지금 백신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의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6개월이 늦어지면은 그 6개월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잖아요. 여기가 아마 이제 지금 자기들이 우리 공화당 얘기를 들었던 어쨌든 다음 대선에서 가장 핫 이슈가 이 백신 수급 문제고 코로나 종식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서명대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본격적인 지방 집회를 하면서 서명대가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100만, 20만 책임당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그 전략팀에서 저한테 건의한 것은 아무튼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 뭐 이거는 우리가 그 상징적인 걸 가지고 죄송한데 뭐 우리 입장에서 뭐 그거 안 된다.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뭐 당원 가지만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150만 표 나와야 되잖아요. 200만 표.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은 이 목표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50만이 가고 10만이 가겠죠. 그럼 50만, 10만을 어떻게 우리가 당원을 모집하고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는 뭐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그 다음에 중앙당 조직에서 건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앙당의 지방조직을 총괄하고 지방조직까지 발이 달리는 조직이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이 활성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피해야 된다. 중앙당 차원에서 뭐 이건 뭐 사무총장이 회의에 주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 전략회의는요 비판하는 거 대안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행동 계획을 저한테 줘야 된다고. 이것만 떡 던지면 내가 머리가 더 터지는 거야. 그럼 뭐 내가 바로 맡기겠어요. 행동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답을 저한테 줘야 되지. 그냥 이거 던져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실행 방안이라고 그게 아니고 저는 바라는 게 지금 뭐 여러분들 고생하는 이거는 이제 홍보 우리 공화당의 홍보길 그 홍보 지금 본부장하는 그 우리 한근영 최고가 이렇게 제안서를 올리고 전략팀에서도 이렇게 제안서를 올리는데 이 문제는 저는 뭐 제가 다 보고 반영을 거의 100% 할 거예요. 하는데 이 반영을 하려면은 그냥 뭐 개선 방안 이게 아니고 언제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개선 방안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홍보할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 뭐 생각만 하고 뭐하냐 우리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생각해가지고 내한테 넘기면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머리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어떤 개선 방안이 있으면은 이런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뭐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거 공개를 하려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보완을 해달라. 그렇게 보완을 해서 이제 당이 다양화되어야 되고 확장성과 다양성 이런 걸 다 같이 동시에 가려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면 우리 공화당 뭐 할 거냐? 좋은 질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할 거냐고 내한테 던지지 마란 말이야. 뭐 할 거냐고 던지는 건 내는 머릿속에 다 있다고 뭐 할 건지.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할 건가를 답을 줘야 돼. 나한테. 그것이 이제 예? 주동적인 역할이라는 주동적인 역할. 그래서 이런 홍보도 마찬가지 주동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회 하면은 뭐 공간만 마련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치밀한 계획서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 계획을 실천을 A, B, C, D부터 해가지고 만약 한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언제 뭐부터 실천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에는 아무튼 연설회의 하면은 우리가 한 달 동안 했던 과제들을 점검을 하고요. 또 반성도 해보고 또 잘한 거는 또 좀 더 우리가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이나 홍보 쪽에 올라오는 이 중심적인 이런 부분들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확장성에서 뭐 당원 가입하고 이런 건 되는데 조직위원장 구성에서 참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비공개 때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은요, 정당은 내가 그리고 저는 당을 35년, 34년 한 사람이에요. 정당 생활을. 그럼 뭘 의미하느냐? 조직체가 없는 정당은 흑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조직을 만들어내야 된다. 조직을. 세포 조직을 좌파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세포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기획도 중요하지만은 각자의 희생이 중요하다. 내가 맡아서 좀 하겠다는 그 희생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아유 난 설명대만 하고 집회 나가고 막 그냥 밖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직을 그리고 그분이 뭐 지금 당장 뭐 출마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맡아서 좋은 사람 만들어내고 그 사람한테 조직위원장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걸 맡아야 되는데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뒷전으로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가 이제 머리 터지고 지도부가 머리 터지는 거예요. 조직이 지금 130개 조직 136개인가? 6개입니까? 132개 조직 했는데 그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100개 정도밖에 안 돼. 저 그러면 100개를 다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내가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밖에 다니고 다른 사람 만나기 심한데 바쁜데 이거 뭐 제가 가가지고 빌면서 아이고 막 조직위원장 한 맡아주실랍니까? 그 단계는 좀 지난 거 아닌가? 그 단계는 좀 이제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서 내가 맡아가지고 하다가 좋은 사람 있으면 인수인계해주고 제가 또 딱 하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도 있어요. 조직국에서 올라온 건의는 중앙당 당직자 다 조직위원장 맡아라. 그 다음에 좋은 사람한테 넘겨줘라 빨리. 왜 중앙당 당직자는 조직위원장 안 맡냐? 그거야. 실천 먼저 하라는 거야. 중앙당 당직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김철수 선배님 뭐 선배님 맡아라 소리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한 의지가 우리한테 없으면은 이 조직 구성이 200개 당협 조직이 되겠느냐? 200개 당협 조직.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지. 그것이. 그래서 아무튼 조직위원장 선임하는 건 어렵습니다. 대구도 지금 12개 중에 10개만 해놨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보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당원들께서 막 투쟁 하니까 서로 간에 막 신경이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이 취미 생활들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좀 모여서 해라. 낚시도 모여보고 등산도 모여보고 뭐 당구도 있잖아. 당구도 모이고 뭐 바둑도 있고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 당원들 좀 모여서 하다가 테니스도 있고 하다가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끼리 조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지 말고 올 때 한 사람만 손잡고 오라는 거야. 등산 갈 때 우리 당원 한 사람 손잡고 한번 가봐라. 등산이라는 게 저도 오래 다녀봤고 저도 이제 제 지역구에서 사는 데가 있지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들도 이제는 좀 이 변화하는 우리 당의 이 전반적인 활성화에서 좀 변화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선 그 낚시부터 각자 낚시는 뭐 각자 프레임입니다. 각자 자기 낚싯대 들고 와서 그냥 하는 거고 뭐 모여가지고 우샤우샤 하는 것도 없어요. 조용하게. 그렇지만은 서로 교감하고 우리 공화당에 이런 분들이 낚시하는 것들 뭐 낚시하면 좀 다 방생은 방생. 근데 방생할 거 들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방생할 거 들고 오는 바람에 거기서 이 브루필이나 이런 외래업종이 막 섞여버린 거예요. 이번에 5월 1일 날 저녁 7시부터 5월 2일 날 오후 5시까지 낚시 동호회들 모인단 말이에요. 경남 진주에서 진주에 저동조 수지가 그거 모이는데 거기 만약에 뭐 방생한다고 한 보따리 들고 뭐 우리 불교하고 있는 분들 오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붕어도 참붕어만 있어요. 참붕어만. 그거다가 들이 섞여버리면은 그거 저수지 완전히 버려버린다. 그렇게 뭐 불자 신도들이 뭐 방생한다 이런 거 들고 와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고기 잡으면은 다 잡는 고기는 다 방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지만 또 서명대도 하고 진짜 힘들게 4년간 싸우지만은 이제 조금 주변도 옆을 좀 봐야 된다. 내가 같은 취미 가진 사람을 우리 당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확장성도 그렇게라도 좀 확장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공개 때 뭐 여러 말씀 더 나누고요.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분에 3시 50분에 다시 숙제를 할게요.